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제 박 후보가 상도 치르고 글쎄. 임하느라고 리허설도 못하고 TV토론에 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상심이 크신 가운데, 네. 충격이 크신 가운데 이제 TV 토론을 하신 거죠. 네. 뭐 저희는 짧은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가다듬었던 구상이나 정책을 뭐 제대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네. 그 아주 나름대로 그 침착하고 의연하게 그래도 국민께 잘 설명을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제 느낌은 말씀하신 대로 침착함이 돋보이긴 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아, 기대가 크셨던. 뭐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네. 뭐 에티켓도 없고 예. 분별이 좀 없는 이제 한 후보 때문에 이제 토론회가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됐죠. 글쎄, 좀 국민들은 그런 아마 면은 있죠. 좀 더 네. 진지한 분위기에서 품격 높은 토론회를 보고 싶었고 또 후보들의 비전 구상 정책을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이제 그 우리 이정희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기본은 뭘까? 그래서 예.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비방과 중상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정희 후보께 꼭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사. 토론을 할 때는 상호 존중 그리고 품격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어제 그런 네. 토론회는 못 됐죠. 0.2% 지지율을 얻고 있는 후보에 의해서 1%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0.1% 지지율을 얻고 있는 후보에 의해서 대선 토론회가 흔들렸다. 다른 말로 하면 두 후보가 묻혔다라고까지 하는데 그럼 두 후보께서 따로 여기 와서 토론해 주신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 토론하실 생각이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판이지만 어제 예. 1대1 토론 가능성이 하세요. 없습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판 자체가 좀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0일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월요일. 두번 네. 그래서 제 생각 어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단일화 문제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네. 또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10일 전에 예. 그 단일화 할 뭐 거라는 단일화 얘기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죠. 예.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고 나면 네. 10일 토론회가 저절로 양자 토론이 될 것 같아요. 투표용지에 이름 받기 전에는 먼저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그게 거죠? 이제 투표용지가 10일 날 그렇죠. 인쇄가 되니까. 그럼 이제 다시 그래서 보시면- 이정희 네. 후보가 만일 사퇴할 경우는 이제 받게 될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국민들께 돌려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퇴를 안 하면 네, 이정희 후보가 이제 2차, 3차 토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맹공을 퍼붓던데 어떤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제- 또 당하나요, 그냥? 어제 뭐 국민들께서는 뭐 잘 보셨겠지만 어떤 예. 분은 당했다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또 다른 분들은 박근혜 후보가 역시 지도자감이구나. 의연하게 잘 이걸 대처를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는구나.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면은 지도자가 보였어요. 평정심을 잃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 그거는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 박-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동정심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박근혜 후보 오늘 이제 호남 네. 공략에 나섰는데 네, 네. 어떻게 호남 표심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뭐 공을 많이 들이는데 지금 뭐 DJ 예. 맨들도 지금 많이 예, 오시고. 그렇습니다. 예. 과거 한나라당이나 지금 새누리당, 뭐 지금까지요. 영남은 금수강산이고 호남은 정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남에서 몰표가 나오고 호남에 가면 지지가 박했죠. 그거는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당 전체는 그랬지만 2004년 천막당사 시절에 총선 이끌고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연찬회를 곡성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늘 호남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의원들 전부 데리고 5.18 묘역 참배도 했고 네. 국민 대통합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고 DJ가 국민 대통합의 적임자란 말씀도 하셨고 그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정성이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자리 득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안철수 후보가 퇴장하기 전까지는 호남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박근혜 후보를 이길 분이 누군가 그렇죠. 여기에만 그거는 몰두를 본 거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호남 분들이 박근혜 후보 대 이제 문재인 후보 이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분을 찍어야 우리 지역이 좀 더 나아질 건가 이런 네. 생각을 하면 박근혜란 분은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생명처럼 지키는데 박근혜는
표를 우리가 호남에서 안 줘도 호남에 대해서 한 약속은 나중에 짓고 나면 다 지킬 거다.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안철수 전 후보, 문재인 후보를 지금 뭐 이제 지원을 하긴 할 것 같은데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제 언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할 경우에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나오든 박근혜 후보의 이야기,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전달하면서 가겠다는 거고 문재인 후보께 제가 보기에는요. 안철수 후보만 너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 후보의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의 상품성을 국민들한테 내놓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좋은 농부에게는 나쁜 땅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저기 지금 열심히 민주당 대변인께서 나와 계시는데 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 지금 일부에서 말이죠.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뭐 계속 좀 앞서는 거로 나오니까 새누리당이 또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샴페인 먼저 터뜨리고 또 만세 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승리 자신하세요?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섭니다. 그래서 네. 박빙의 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신문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샴페인 터트린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 오전 회의, 오후 회의 쭉 하지만 그런 낙관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12월 18일 선거운동 끝나는 날까지 투표 전날까지 사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가끔 보면 새누리당이 오비를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동안 과거에 많은 잘못도 있었고 또 네. 그래서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